자, 그러면 딱 10문제만 스근하게 엘레강스하고 스근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문장 삽입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푸는지 간략하게 얘기했었죠. 위에 거 읽으라 그랬어? 읽지 말라 그랬어? 읽지 말라 그랬지?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흔히 순서라고 하는 유형, 즉 문장 삽입이랑 문장 배열이랑 삽입이라고 하는 문장 삽입 유형이 풀이법이 비슷한 듯 하면서 정반대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핵심적인 근거가 단절이거든. 단절. 그래, 끊어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순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을 매우 꼼꼼히 읽어야 돼. 그치? 얘는 주어진 문장을 아주 꼼꼼히 읽은 다음에 이렇게 A, B, C라고 돼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되는지 아닌지, 자, 세모인지 X인지, 얘도 세모인지 X인지 판단하고 여기도 세모인지 X인지 판단해서 연결관계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였죠. 이게 순서 배열이었어요. 문장 삽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글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글 여기저기에 뭐 1, 2, 3, 4, 5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지. 이 중에 하나에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장 삽입이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순서 배열은 얘가 첫 문장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장 삽입에서 첫 문장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 있어요? 사실 여기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마치 학생들은 얘가 이제 위에 있으니까 얘를 반드시 먼저 읽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얘를 먼저 읽으면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헷갈리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단절의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 단절의 근거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겠지. 자연스럽게 채워진단 말이야, 거기가.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무시한 채로 첫 번째부터 읽어야 여러분들이 단절이라는 근거를 가장 가성비 있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아는 채로 찾으려고 그러면 머리가 자동으로 그 지점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문장부터 읽지 않고 여기부터 읽는다. 물론 여기부터 읽었을 때 단절이 안 느껴지는 글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3학년 최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 중에 그렇게 했을 때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먼저 읽었을 때 잘 풀리지도 않거든. 그거는 끝까지 읽은 다음에 얘를 읽고 해결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풀이법은 우리는 문장 삽입의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부터 읽는다. 주어진 문장이 아니고 글부터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접근할 때 in some cases 이거부터 보면 이제 좆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 여기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해결해보자. 자, 모든 이 의학적인 발전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뭐냐면 the first heart transplant, 첫 번째 심장 이식입니다. Performed by, 누구에 의해 수행된 by South African surgeon Christian 이 양반 in 1967. 남아공에 있는 어떤 흑인 의사가 심장 수술을 집도했나 봐요. 말세 어떻게 흑인이 수술도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그다음에 러셀에 이런 거 없지. 자, 그다음에 그치? 자, 환자의 죽음 18 days later. 자, 18일 이후에 환자가 죽었다는 사실은 did not weaken,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The spirits of those who, 자, 어떤 사람들의 이 감정을 who welcomed a new era of medicine. 이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환영한 이런 사람들의 이 기운,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약화시키진 않았대. 자, 이런 얘기입니다. 남아공의 어떤 그 흑인 의사가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했어. 근데 18일 후에 환자가 죽었어. 그럼 사실 이거 수술 성공이야, 실패야, 그러면? 사실 실패지, 그지? 자, 실패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8일 살았잖아. 다른 사람의 심장으로 18일을 살았잖아. 그 사실이 여전히 의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능력, to perform heart transplant, 이렇게 심장 이식을 수행할 능력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to the development of respirators. 인공호흡기예요, 저게. 인공호흡기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심장 이식할 때 심장을 꺼내야 되잖아. 꺼내고 나서 1분 정도 사람이 숨을 안 쉴 수 있단 말이야. 빠르게 꺼내고 빠르게 집어넣고 연결하면 될까요? 1분 안에 이걸 교체하면 되나? 아니면 배터리 뽑냐고.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심장 이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체외 순환기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심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피를 받고 피를 뿜어줄 그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걸 체외 순환기라 그래요. 이거야.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hospitals in 1950s. 50년대에 이 친구가 처음 발명이 됐고요. 60년대에 첫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자, respirators could save many lives. 자, 이런 인공호흡기는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나 not all those whose hearts kept beating. 그 사람들의 심장, 즉 심장이 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ever recovered. 복구, 즉 살아남은, 소생한 것은 아니다. 뭐를? Other significant function. 자,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심장이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다른 기능들이 다 회복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호흡기가 붙어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의 심장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더라도 이 사람을 일단 살려주겠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의 간이 죽었다는 사실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걸로. The realization that, 자, 어떠한 인지는 그러한 환자들이 could be a source of organs for transplantation. 장기 이식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인지는 어디로 이끌었어요? Setting up of Harvard Brain Death Committee. 하버드 뇌사위원회의 창립으로 이끌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었으면 4번이 단절로 안 느껴질걸? 근데 없잖아, 지금 머릿속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장이 안 좋고 나머지 장기가 안 좋은 사람한테 인공호흡기를 붙이니까 일단 생명은 연장이 됐어. 하지만 심장 이외에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기능들이 좋아지진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을 바로 장기 이식의 공여자로 쓸 수 있어요? 그건 아닐걸? 이제 야, 췌장 좀 안 좋다고 다른 장기를 꺼내는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거는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먼저 읽었잖아. 일부 경우에는 그들의 뇌가 아예 작동을 멈췄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뇌사자로 읽힌단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단절이 안 보이겠지. 그래서 4번을 못 풀어요. 내가 왜 주어진 문장부터 읽지 말라는지 알겠지. 이게 전형적인 예시야. 얘를 안 읽었어야 얘랑 오지마 이거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도록 단절이 느껴진다고. 결국은 얘입니다. 4번이에요. 자, 일부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장기들 중에 뇌가 아예 작동을 멈춘 경우도 있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뇌사라고 하죠. 뇌사의 경우에 그 환자들은 이제 장기 이식의 공여자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인지가 그 하버드 뇌사위원회의 창립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이 답이에요. 맞춘 사람. 지금 풀어온 놈이 한 놈밖에 없구나, 지금. 맞아. 그 2번으로 가보죠. 그냥 사학 신갈고등학교. 이번에 뭐 있냐? 이번에 명문 뺄 거야, 교재에서. 아니, 저희. 뭐 임마? 왜? 아니, 저희 아저씨. 아저씨? 교장? 교장. 교장 양반. 왜? 교장 양반이 이번에 저희가 명문사학이라고 자랑하던데. 교장 새로움? 아니요. 왜지? 이사장님이 한마디 하셨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돈 쓴 거 엄청 자랑했어. 아니 지가 쓴 것도 아니잖아. 지 돈도 아니잖아. 웃기네. 자기 아들 자랑했어요. 아들이 뭐예요? 그래서 그 어디 3년 동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신갈고에서? 로스쿨 갔대요. 로스쿨에서 제일 1등. 로스쿨. 그래서 그리고 3년 동안 2등급을 3개밖에 안 나왔대요. 오, 그 서울대 가가지고 로스쿨 갔대.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와서 한 다음에 이제 로스쿨 재학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로 하고 있어요. 서울 법무법인. 청년차? 3년 차.
왜 자랑하는 거야? 그 이제 거기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데 씨발 뭐 어쩌라고 나는 서울대 그냥 씨발 서울 근처에 있는 학교도 못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잖아. 그치? 교장 양반이 티네. 이 양반이 약간 학생들한테 공감을 잘 못하네. 1시간 세워놓고서 그 훈화 말씀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말을 1시간 동안 아니 교장 특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하자면이 너무 많아. 뭔지 알지?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30분.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또 10분.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 교장 특이야. 우리 교장도 그랬어. 빡빡이도 아니어서 못 올리고. 우리 교장은 빡빡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요렇게 숙일 때마다 이 대강당의 이 빛이 여기 반사돼서 눈뽕이 그냥 참. 우리 1학년 쌤님은 들어왔던데. 맞아. 분명 한번 들어왔는데 문어? 진짜 이미지가 진짜 엄청 전두환 씨 전두환 그림으로 전두환 씨만 그랬어 뒤에서. 카카라고 불러가서 카카 한번 불러봐. 자, 우리 이제 영상 찍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자, 가보자. Risk often arises from uncertainty. 자, 리스크는 불확실성에서 야기된다. About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situation. 어떻게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접근하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에서 야기된다. 그러한 리스크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to contract with a party. 이게 파티는 아니겠지?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Who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경험이 있는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거다. 예컨대 to minimize the financial risk associated with the capital cost of tooling and equipment for production of a large scale. 자, 니엘의 이만큼을 그냥 줄여버리고 결국은 요겁니다. Financial risk를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 manufacturer might subcontract. 이 subcontract이 도급 계약을 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약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조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누구랑? Production systems major component to supplier. 누구랑 계약을 체결해요? 공급자와. 어떤 공급자?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 그런 요소들과 친숙한. 자, 여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사례입니다.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신갈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 아파트. 삼성물산이 아파트를 지어요. 그럼 이제 레미안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 아니야. 삼성물산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직접 시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지. 그 아파트 안에 모두 들어가야 돼. 싱크대 들어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들어가야 돼. 소화기도 들어가야 돼. 심지어 전등도 들어가야 돼. 삼성물산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 엘리베이터를 설계할 능력은 없거든. 소화기를 만들 능력도 없어요. 뭐 능력은 있겠지. 근데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야. 만약에 삼성물산이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면 공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회사는 모두 할 줄 알아야 돼. 소화기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전등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재정적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해서 사업 영역을 20배, 30배로 확장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는 누구랑 계약해요? 현대 엘리베이터랑 계약하는 거야. 삼성물산이 아파트 지으면서 현대한테 엘리베이터 입찰 계약을 주고 얘가 들어와서 설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전구도 전구 회사가 있겠지. 뭐 영림인가? 그 문 만들어주는 회사 있잖아. 거기랑 계약하는 거야. 소화전, 또 소화기, 그 소방 회사랑 계약을 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통해서 그 생산품의 일부 요소들을 해결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relieves the manufacturer of the financial risk. 자, 이것은 완화시킨다. 뭐를? 재정적 위험을 완화, 즉 줄인다. 그 이거 위에랑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죠. Associated with the tooling and equipment to produce these components. 엘리베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설비들이 있겠죠. 삼성물산이 아파트 지으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랑 계약을 했다는 거는 삼성물산이 직접 엘리베이터 안 만든다는 거잖아. 그럼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설비에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 재정적 위험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지. 이런 얘기예요.
자, 예컨대 subcontracting work for the components.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puts the manufacturer in the position of relying on the outsiders. 이거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위치에 둔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글의 뉘앙스를 한번 보자. 자, 여기까지는 도급 계약에 대해서 필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거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원청자로 하여금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지위에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지위에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뉘앙스가 부정적이지. 여태까지는 파이낸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사실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외부인한테 의존해야 되잖아. 삼성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현대한테 의존해야 되잖아. 모르겠으면 더 읽으면 돼. Which increases the risk. 아예 나와 있어. 그냥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Associated with quality control, scheduling, and the performance of the item and systems.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시를 현대물산이랑 삼성 엘리베이터로 삼성물산이랑 현대 엘리베이터로 들었으니까 대기업이랑 대기업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아시아나 망했구나. 대한항공이랑 제주는 씨발, 야,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사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대한항공이랑 우리 집 앞에 있는 어떤 밥집이랑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내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실제로 자회사 통해서 합니다. 대한항공이 지네가 직접 기내식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그냥 아무 식당에 가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도시락을 받아온 거야.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외부인에게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오겠죠. 그 식당에서 음식을 잘못 조리하면 대한항공 책임이 되는 거잖아. 이해가 되시나? 자, 그래서 분명히 도급 계약을 주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동시에 외부인에게 의존한다. 거기서 오는 필연적인 이 불안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for example로 연결이 되냐고. 노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넘어갔는데 for example이 나와 있잖아요. 얘에 대한 예시가 이거예요.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위에 가보면 그러나 transfer of one kind of risk often means inheriting another kind. 하나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은 다른 것을 부담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 친구들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대신 어떤 부담을 진 거야? 그 도급품에 대한 퀄리티, 또 납기, 지연 이런 위험을 진다는 거지. 그래서 4번입니다. 맞춘 사람? 안 물어볼게 이거는. 자, 3번 가보자. 3번. 자, 봅시다. Bullet worse. 자, 열린 이 국제 온라인 접근은 이해된다. 비유 표현을 사용해서 납작한 지구라는 비유 표현을 사용해서 이해된다. It represents a world. 자, 이것은 어떤 세상을 묘사합니다. 어떤 세상이냐면, 자, 정보가 움직이는 거야. 지구를 따라서 뭐만큼이나 쉽게 하키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큼 아이스링크의 납작한 표면에서 요거 as 원급 as 비교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야? 마치 하키퍽이 아이스링크를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만큼이나 이 자유로움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자유롭게 흘러다니잖아. 하키퍽 이거 치면 그냥 미친듯이 날아간단 말이야. 안 멈춰요. 안 멈춰. 공이 엄청 쉽게 이 납작한 표면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정보가 그만큼이나 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As anyone who has crossed an ice link can confirm.
자, 아이스링크에 가본 사람이 확증할 수 있는 것처럼 자, 단지 모모하다는 이유만으로 The surface of the rink appears flat and open. 단지 그 아이스링크의 표면이 납작하고 열려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does not necessarily mean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The surface is smooth or even. 실제로 얘가 평평한 건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일까? 아이스링크 가봤어요 혹시?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멀리서 보면 굉장히 평평한 얼음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내가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있으면 그 얼음 갈라진 거 다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아니 내 앞에도 얼음이 다 갈라지고 깨져 있는 게 보이잖아 사실은. 그치? 아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진짜로 슬라이드 한다가 아니고 슬라이드 하는 것처럼 보인다. 갔다 왔으면 알잖아요. 서페이스가 저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스무스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대신에 such surface tend to be covered by a wide array of dips and cracks. 그 표면 보면 여기저기 깨져 있단 말이야. 막 파져 있고. And bumps that create a certain degree of pull or drag or friction on any objects moving across it.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어떠한 마찰력이라든지 또는 당기는, 미는 힘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페인 지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도대체? 분명히 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보가 아이스링크에서 하키퍽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사실 스케이트장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아. 사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라고 지금 필자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 사실 정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큼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닐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They affect how smoothly or directly information can move. 자, 여기 단절의 근거 있죠. 이게 4번이 단절이 아니려면 이 뒤에도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스케이트장 얘기 나와야 돼. 근데 갑자기 정보 얘기 나왔어. 그래서 여기 가보면 유사한 방법으로 array of technological, political, economic, cultural, and linguistic factors can exist and create a similar kind of pull or drag or friction. 자, 어떠한 기술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유사한 밀고 당기는 또는 마찰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가 이 얘기였네. 그치? 그래서 여기 비유 4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치? 자, 4번 가보자. 오늘 이렇게 많아. 자, 봅시다. Liquids are destructive. 첫 문장이 강렬해 아주. Liquid가 뭐야, liquid? Destructive는? 구조적인 그건 혹시 construct 아니겠어? Destruct가 무슨 뜻이죠? 파괴하다. 액체는 파괴적이다. 액체는 파괴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액체는 파괴적이다. Foams feel soft because they are easily compressed. 저기 foam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발포 고무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생각하면 돼요. 스티로폼은 부드럽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압축되기 때문에. 폼은 쉽게 압축된대.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필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asily compressed, soft랑 destructive는 반대말이잖아.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은 압축되지 않는다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여러분 수류탄 있잖아. 혹시 나중에 수류탄이 옆에 떨어지면 좀 이상한 가정이긴 한데 내가 거기 저기 수영장이야. 수류탄이 내 눈앞에 떨어졌어.
수류탄,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걸 들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수류탄이 2개 떨어졌어 갑자기. 하나는 내 발 앞에 있고 하나는 내 옆에 있는 수영장에 떨어졌어. 이 상태에서 수영장에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당연히 둘 다 안 안전하지. 여기 있으면 당연히 뒤지지. 땅에서 멀리 떨어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기는 압축이 안 돼요. 압축이 안 돼, 공기는. 그래가지고 공기는 압축이 잘 돼.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 수류탄 떨어져 있지. 5m만 벗어난 채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수류탄이 이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난 살 수 있어. 액체 안에선 움직임이 느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흔히 생각하는 게 수류탄이 터져도 이 파편이 나한테까지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건 맞는데 물은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그대로 나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장이 파열돼서 죽는 거야. 물 안에 수류탄이 터지면. 그러면 물 안에 들어갔을 때 총으로 쏘면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총은 폭발하지 않잖아, 총 아래는. 수류탄은 폭발한 그 폭발력이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야. 굉장히 넓은 범위로. 총은 총알이 멈추기 때문에 살아요. 수류탄도 수류탄 파편은 멈춰. 근데 이 압축력 때문에 죽는 거지. 이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물은 압축되지 않아. 이런 성질이 있어요. 물을 압축시킬 수 있어? 물을 이렇게 이게 돼요? 압축이 물이? 공기는 되잖아. 공기는 압축이 된단 말이야. 이제 물이 압축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자, 어쨌든 if you jump on a foam mattress, you will feel it beneath you. 자, 너는 그것이 널 감싼다는 걸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폼, 고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는 그렇지 않는다. 자, 그 액체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뜻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압축된다, 안 된다? 자, 압축되지 않는다. 자, 부드럽다, 아니다? 부드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야. 액체는 이렇대. Instead they flow. 대신에 그들은 흐른다. You see this in a river. 너는 이거를 강에서 본다. Or when you turn on a tap. 저 탭이 수도꼭지입니다. Or if you use a spoon to stir your coffee. 커피를 숟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저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치? 압축되지 않는 거야. When you jump off a diving board. 그러면 압축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컵이 있어. 커피가 있다 안에. 만약에 이게 스티로폼이나 폼이었으면 내가 숟가락으로 이걸 이렇게 휘저으면 내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압축돼야 돼요. 그렇지? 근데 물은 압축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움직이는 걸 그대로 따라가지고 물이 이렇게 빙빙 돌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when you jump off a diving board. 이제 네가 다이빙판에서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 hit a body of water. 물을 때리면 the water has to flow away from you. 물은 너로부터 멀어져야 돼. 내가 물로 이렇게 들어가면 내 주변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It's that force. 이건 바로 그 힘이야. That stings your skin as you belly flop into a pool and making falling into water a great height like landing on concrete. 물은 너로부터 멀어져야 돼. 그 힘이, 물이 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이 너의 피부를 아프게 해. 내가 들어가서 물에 딱 입수를 했어. 입수하는 순간에 내 주변에 있던 물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퍼져 나간단 말이야. 내 몸으로부터. 이 힘이 날 아프게 하는 거야?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That force 있어요 앞에? 없지?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But the flowing takes time. 하지만 이건 시간이 걸려. 그리고 너의 충격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water won't be able to flow away fast enough. 자, 충분히 빠르게 이동하지 못한대. 내가 뛰어내렸을 때 이렇게 입수를 하잖아. 입수를 할 때 충분히 물이 멀어지지 못하면 이 물이 일종의 벽처럼 나를 맞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궁금하면 한강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아프대. 나중에 썰 좀 풀어줘. 뛰어내렸다가. 4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케바케인 게 잘 들어가면 안 아파요. 잘 들어가면 안 아파. 그러니까 이제 충격량을 최소화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아프겠지. 자, 한강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데 머리부터 들어가면 수영선수처럼 그럼 안 아파. 물론 이제 땅이 얕거나 그러면 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 아프지는 않단 말이야. 제대로 들어가면.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올림픽 저 다이빙 종목 있죠? 그 10m에서 뛰어. 10m에서 뛰어도 제대로만 들어가면 전혀 안 아프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10m에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바로 사망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렇게 물 표면에 있을 때 이렇게 딱 한 지점으로 들어가면 힘이 여기로 싹 몰리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물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되는 거야. 이 정도 순식간에 벌어지겠지? 근데 반면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 이러면 이만큼의 물을 밀어내야 되는 거잖아. 이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많이 아프겠다. 아, 많이 아프지 이때는. 많이 아프지. 자, 5번 가봅시다. 자, 요거는 방금 풀었던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 Scientists have observed plants growing in the dark. 자, 식물을 관찰했던 과학자들은 근데 어떤 식물이에요? Growing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자라고 있던 식물을 관찰한 과학자들은 have found that 이하를 발견했다. They are vastly different in appearance, form, and function from 누구에 비해서? Those grown in the light. 그럼 필자는 이미 시그널 준 거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암실 속에서 성장한 식물과 햇빛 아래서 성장한 식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차이를 찾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틀리가 뭐예요? 굉장히. 자, 그래서 가보면 This is true even when the plant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s. 자, 이런 다른 발광 조건, 암실에 있고 햇빛에 있는 이런 조건이 다른 식물들이 are genetically identical. 유전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사실이다. 같은 씨앗에서 나온 이 식물이라 할지라도 암실 속에서 큰 친구랑 햇빛 아래에서 큰 친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nd are grown under identical conditions of temperature. 온도의 관점에서 동일한, 즉 동일 온도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정도의 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영양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다. 그치? 그럼 지금 필자가 얘기하는 암실과 햇빛의 차이는요, 다른 모든 외부적 요소를 통제하더라도 암실에서 자랐냐 햇빛에서 자랐냐 때문에 어떤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제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잖아. 다른 변수를 통제한 거라고 지금. 그치? 자, 그래서 seedlings grown in the dark. 자, 어두운 곳에서 성장한 씨앗은요, 노란색이죠. 자, 이 친구들은 limit the amount of energy. 에너지의 양을 제한한다. 어디로 가는? Going to organs that do not function at full capacity. 완전하게 능력을 완전하게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완전한 정도로 일을 하지 못하는 장기들에게 가는 에너지를 제한한대. 어디에서? 어둠 속에서. 예컨대 이런 것들. 무슨 말일까요? 어둠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100% 수행하지 못하는 장기에 에너지를 주는 거는 에너지 낭비하는 거지. 그렇지? 어차피 암실 속에서 자라는 식물은 그 기능을 못할 거야. 예컨대 광합성 생각해봐. 광합성. 암실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에너지를 쓴다면 이게 가성비가 맞는 선택이겠어요? 아니겠지? 예컨대 이런 것들 또는 뿌리. 그 다음에 대신에 initiate elongation of the seedling stem to propel the plant out of darkness. 이 친구는 뭘 한대? 줄기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식물을 그 어둠 속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즉
줄기를 길게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몰빵하지 그 이외에 뭐 뿌리를 내린다거나 이런 데 에너지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곳에서 자란 식물은.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자란 식물은 줄기가 길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The energy is directed to expanding their leaves and developing extensive root system. 자,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냐면요. 그들의 잎을 확장하고 확장적인 뿌리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애매해요. 다른 말이지. 식물이 잎이 왜 필요해? 광합성을 왜 필요하죠? 어둠 속에 있는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식물이 일단 이 친구를 밖으로 꺼내기 위해 줄기를 만드는데 집중한다라는 문장이랑 이 식물들이 나뭇잎을 확장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라는 문장은 정확히 모순되고 있는 거잖아. 3번 단절이야. 위에 가보면요. In full light. 햇빛 아래에 있는 경우에 이 친구들은 reduce the amount of energy they allocate to stem elongation. 자, 이 친구들은 이미 줄기를 더 길게 만들 필요가 없어. 이미 짧아도 충분한 햇빛을 받고 있단 말이지. 그럼 굳이 줄기에 힘을 많이 써가지고 얘를 위치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미 햇빛은 충분하게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최대한 나뭇잎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광합성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이에요. 오히려 4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4번이? 2번은 딱 그렇습니다. 4번은 약간 그 소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2번은 딱 그게 대비 관계가 보였죠. 어둠 암실에 있는 식물이랑 햇빛에 있는 식물이.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압축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좀 어렵겠다. 자, 6번으로 가봅시다. 6번까지 갔다가 잠깐 쉬었다 가자고. 선아 씨가 거의 자고 있는데, 그지? 라떼는 말이야, 스승께서 앞에 나와 계시는데 잔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우리 때는 그러면 존경할 만한 스승이. 개씨발로 카메라, 그지? 카메라 여기 안 나오겠지? 야, 소리가 들어가겠구나. 근데 이런. 자, 6번을 한번 조져보죠. 자, holy grail. 저거 가끔 그릴이라고 읽는 새끼들 있거든. 그릴? 그래서 배고프냐? 그릴 이게 저게? 자, grail이에요, grail. 물결이야, 물결. 응? 왜? 뭔 소리야? 너 친구 없지? 너 친구 없지? 자, 봐봐. 이거를 대충 궁극적 목표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대한 물결? 창의 연구에 관련된 궁극적 목표는요, 인성검사였어. 쌤 탈락하겠다. 근데 저주를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창의력을 유사한 방법으로 that IQ measured general intelligence.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한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그 시험을 만드는 게 목표였대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이걸 측정하는 게 목표였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창의성, 이 사람의 일반적인 창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마치 뭐랑 같이 IQ 테스트가 얘가 뭘 의미해요? 이게 일반적 지능을 의미하잖아. 그럼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왔다는 거는 필자는 뒤에 가서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이게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지?
IQ가 일반적 지능을 측정하는 건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잖아.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자, 1번. A person's creative score should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줘야 돼. 그 또는 그녀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말해줘야 돼. In any field of endeavor. 모든 영역에서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말해줘야 돼. 마치 뭐처럼 IQ 점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물리, 수학, 문학에. 자, 무슨 얘기냐? IQ 높은 사람이 수학만 잘해요? IQ 높은 사람이 그럼 언어만 잘해? 아니란 말이야. 보통 높은 사람 다 잘해요. 나는 IQ 높잖아? 나는 모든 과목을 잘했어요. 미안하다. 교장 메타 한번 가봤어. 하여튼 그렇잖아? IQ 높은 사람이 특정 영역에서만 특출나다 이런 경우 잘 없단 말이지. IQ는 일반적 지능, 보편적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어떤 사람의 창의 점수란 그가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우리한테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Creative people aren't creative in general.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이지 않다. 윗문장이랑 정확히 모순되는 문장이죠.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창의력 점수란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말해줘야 돼. 마치 IQ 점수가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 방법으로 창의적이지 않다. 그들은 창의적이다. 특정한 영역에서만. 모순이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위에 가보면요. 1970년대에 심리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There was no such thing as a general creative quotient. 어떤 일반적인 창의성 점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결국 이거였어. 일반적 창의성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고요. IQ처럼 어떤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2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요거? 괜찮았지? 별 3개짜리인데 사실 전혀 별 3개스럽지 않았던 지문이죠, 이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7번부터 이어서 가보자고. 왜? 자네 덕인 게 부끄럽나? 쪽팔려? 자, 7번을 한번 해봅시다. 7번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안 중요해. 여기 adaptation 아닐 수도 있겠다. 저거는 적응이라는 뜻인데요. 일단 해보자. Adaptation involves changes in a population. Adaptation은 인구 안에서의 변화를 얘기한다. In a population 수준에서의 변화를 얘기한대. 그럼 이거 약간 거시적 변화죠? 그치? 어떤 인구 집단이 통째로 바뀌는 거를 adaptation이라고 하나 봐. With characteristics that are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자,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정도의 이런 어떤 문화적 차원의 적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달라. 누구랑? acclimation이랑 다르대요. 여러분들이 acclimation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수능이거든. 수능. 니네가 내년에 볼 수능 말고 순응이라는 뜻이에요. 순응. 이거 안 써도 돼. 전혀 안 중요해. 그냥 적어주는 거야 나는. 자, 이거는 이제 적응이고. 자, 적응과 수능의 차이를 지금 보여준다는 건데 저 단어를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오거든. 자, 얘는 An individual organism's change. 개별적인 이 개체의 변화예요. 어디에 대한? 바뀐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서 개별 개체가 바뀌는 거를 acclimation이라고 한대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그래. 그치?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은 인구 집단 전체가 변화하는 걸 얘기할 거고요. 세대간으로 계승되는. 또 어떤 거는 그냥 개별적인 그 개체 한 명이 변하는 거를 얘기하나 봐.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자고. 자, 예컨대 if you spend the summer outside, 네가 밖에서 여름을 보내면 you may, 이거 핑크색이죠? acclimate. 너는
acclimate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개별적인 변화라 그랬어. 내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피부 까매지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애가 흑인으로 나와? 이게 무슨 생각을 하길래 여기서 쪼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을 해봐. 내가 태양빛 때문에 새카매졌어. 그럼 내 애는 흑인이야? 미백하면 베인 나오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야. 진짜 아니 내가 여기 피부에다가 하얀색 페인트 칠하면 내 애는 백인으로 나와?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는 나라는 개체에 한정된 이 한 명에게서만 벌어진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Your skin will increase its concentration of dark pigments. 어두운 이 색소의 그 집합을 늘린다. 까맣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피부가 탄다는 뜻이죠. That protects you from the sun. 너를 피부로도 보호하는. 자, this is a temporary change.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you won't pass the temporary change onto future generation. 이러한 일시적 변화를 미래 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내 피부가 까매진다고 해서 내 애가 흑인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For population living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s. 자,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들에게 individuals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s are more likely to thrive. 자, 이런 사람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피부가 잘 검게 변하는 사람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than people with a poor ability. 누구에 비해서? 피그멘트, 즉 색소를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에 비해서 색소를 잘 만드는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becomes increasingly common in subsequent generation. 다음 세대에서 보편적이게 된다. 이거 핑크색이야, 노란색이야 그러면. 자, 모르겠어. 괜찮아요. If you look around, 주변을 둘러보면 you can find countless examples of adaptation. 너는 이 노란색 사례의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This distinctive long neck, the distinctive long neck of a giraffe. 기린의 이 기다란 모가지는 예를 들어서 발전했습니다. As individuals that happened to have longer necks. 긴 목을 가졌던 개체들이 had an advantage. 이 친구들의 이점을 가졌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 글이 어딘가에서 바뀐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서 끊어져 있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 정도 알고 위로 가는 거야. 위로 가더라도 우린 머릿속으로 뭘 이미 그려놨어? 핑크색과 노란색 어딘가에서 이게 넘어왔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지. 핑크색은 개별 개체에서의 변화를 얘기한 거고, 노란색은 개별 개체가 아닌 일반적 특징으로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특징을 얘기한 거예요. 주어진 문장. 그러나 the capacity to produce skin pigment is inherited. 이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유전이다. 어딜까? 2번. 2번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다. 이거잖아. 피부 탄 거. 2번은 아니야. 적어도 2번까지는 못 들어가. 3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3번에, 그러니까 2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피부가 까매질 거야. 그리고 내가 까매지는 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하지만 내 피부가 까매질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유전이야. 괜찮지? 4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뜨거운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색소 침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개체들이 더 잘 살아남았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시로서 주변에 보면 많은 예시를 볼 수 있고, 예컨대 모가지가 긴 기린은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점점 목이 길어지는 거야. 흑인들은 태양이 세잖아. 까매져야 산단 말이야. 거기를 처음에 백인이 있었겠죠. 어떻게 됐어? 걔네 다 죽었어. 그러니까 흑인만 남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글이었고요. 자, 8번 가보자. 8번. 자, 봅시다.
요거는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과학적 연구 방법 기억나죠? 외부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글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관련된 그 얘기하던 글이고요. 자,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experimental method. 자, 실험 방법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은 is manipulation and control. 조작과 통제이다. 실험은 조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변수들을 조작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cientists manipulate a variable of interest. 자, 과학자들은 우리가 흥미있는 그 변수를 조작한다. 그 다음에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차이가 있는지를 본다. 동시에 그들은 통제하려고 한다. Potential effects of all other variables. 모든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관심 있는 변수는 조작하려고 하고 그 외의 요소들은 통제하려고 한대. 무슨 말이지? 좀 더 읽어볼까요? The importance of controlled experiments in identifying the underlying causes of events. 특정한 데 있어서 기저에 있는 어떤 이벤트의 원인을 특정한 데 있어서 통제된 실험의 중요성은 과진술될 수 없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치? 자, 통제된 환경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In the real uncontrolled world. 자, 진짜 세상에서 통제되지 않은 세상에서 변수들은 are often correlated.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계속 가보자. 예컨대 people who take vitamin supplements. 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은 may have different eating and exercise habits. 자, 이 사람들은 다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운동 습관을 가질 수 있어. 누구에 비해서? People who don't take vitamin. 비타민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아, 이제 좀 보여. 이 필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봐. 비타민의 건강상의 효과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타민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타민 먹는 사람들은 보통 건강에 관심이 있지. 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7번씩 술 처먹을 것 같아요? 아마 아닐 거야. 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하루에 햄버거 8개씩 먹을까? 아마 아닐걸. 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운동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비타민 먹는다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이외에도 다른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비타민 안 먹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술 먹을 확률 높고 담배도 많이 필 거고 운동도 덜 할 거고 고지방 음식도 많이 먹을 거라고. 그러면 비타민을 먹냐 안 먹냐로 평균 수명의 차이를 우리가 도출했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비타민 때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비타민 먹은 사람이 사실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 비타민 안 먹어서 평균 수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비타민 안 먹는 사람들은 운동도 안 하고 술도 많이 처먹고 담배를 많이 피고 고지방 음식도 많이 먹으니까 평균 수명이 짧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실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년 동안 사람들 가둬놓고 똑같은 거 먹이고 똑같은 거 마시게 하면서 비타민 OX만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진짜 실험이 되지. 자, 결과적으로 if you want to study the health effects of vitamin, 네가 비타민의 건강상의 효과를 연구하고 싶다면 we can't merely observe the real world. 우리는 그냥 실제 세상을 관찰할 수 없어. 왜냐하면 any of these factors, 이 모든 요소들이 may affect health,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That's just what scientific experiments do. 자, 그것이 바로 과학 실험자들이 하는 일이다. 과학 실험자들이 하는 일이 나와 있어요, 위에?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한다는 얘기 없지. 단절이야. 위에 가보면 rather, 대신에 we have to create a situation. 우린 상황을 만들어야 돼. That doesn't actually occur in the real world. 우리는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이게 통제된 실험 환경이에요. 얘를 만들어야 돼. 뭐였지 아까? 비타민 O, X 이외의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진짜 비타민이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괜찮죠? 자, 우리 9번으로 가보죠. 9번. 자, 뇌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우리 최근에 본 적 있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지문에서는 뇌는 효율성을 도모한다 이런 지문이 나왔거든. 기억나나? 뇌는 가장 효율적이기 위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필요 없는 정보들을 무시한다 이런 얘기 우리 직전 시간에 했던 거잖아. 걔랑 비슷한 지문이에요. The brain is high energy consumer of 글루코스를 많이 처먹고요. 그게 연료래요. Although the brain accounts for merely 3% of a person's body weight. 그 지문 설명할 때 뇌가 우리 몸의 3%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몸무게로. 그게 이 지문 때문에 내가 아는 거야. 이거 여기서 봤던 정보를 토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우리 몸무게의 3%밖에 안 되지만 20%의 연료를 먹는다. 요건 우리 저번 지문에서 봤던 얘기죠. Your brain can store fuel, however. 자, 그러나 너의 뇌는 이 연료를 저장할 수 없어. 그래서 it has to pay as it goes. 가면서 연료를 획득해야 돼. 연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그러나 저장이 안 돼. 뇌에 우리가 연료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잖아. 괜찮은 것 같아. Since your brain is incredibly adaptive. 너의 뇌는 굉장히 잘 적응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화한다. 그것의 자원을. 무슨 말이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괜찮은 것 같아. 자, 그러므로 during a period of high stress,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it shifts away from the analysis of the nuances of a situation to a singular and fixed focus on the stress situation at hand. 자, 문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Shift A from B거든. 얘를 찾았어야겠지. 자,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점에 어디로부터? 그 상황의 뉘앙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어디로 전환한대? 포커스를 singular, 단일의 fixed, 고정된 집중, 어디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한. 얘가 그러면 더스로 지금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스가 그러므로라는 뜻이죠. 앞에 원인 뒤에 결과가 있어야 돼. 그렇지? 원인이 지금 뭐래? 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한다. 그렇죠?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괜찮겠죠. 그렇지? 우리 저번에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잖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상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머릿속으로 열심히 그린 대신에 딱 하나에만 집중한다고. 딱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만 집중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문장이 지금 잘 해석이 안 되긴 해. 학생들 입장에서. 가볼까요? Instead, you devote all your energy to trying to figure out what action to take. 대신에 너는 너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 찾으려고 시도하는데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괜찮아요? instead 앞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부정어. 그렇지? 앞뒤로 반대여야 돼. instead 뒤에 너는 너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쓰는 거잖아. 그럼 instead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너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이 문장이 끝났어요? 아닐걸? 에너지를 그 상황의 뉘앙스, 즉 간접적인 영역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건 두 개 같은 말이잖아. 지금 같은 말 사이에 instead가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위에 가보면 You don't sit back and speculate about meaning of life and your stress. 네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회상하고 있지는 않는다. 대신에 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게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결국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instead 앞에 부긍정이 뒤집히는 거. 요 앞에 부정문이 있어야 되고 뒤에 긍정문이 있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이거 4번 못 그런 놈들은 이거 한 명밖에 안 풀어왔지. 맞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잘 풀어오세요. 그치? 자, 10번 가보자. 10번. 자, 보자.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대절 이하가 아주 중요하다. Wherever we go,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또는 whatever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복합 관계 부사절이에요, 이게. 뭐뭐 하던 간에. The body temperature is maintained. 우리의 체온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어딜 가던 간에 그리고 무엇을 하던 간에 어떤 온도에서 at which our enzymes work best. 우리의 이 호르몬이 가장 잘 작동하는 온도에서 우리 체온이 유지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던 간에. It is not the temperature at the surface of the body which matters.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표면에 있는 온도가 아니에요. It is the temperature deep inside the body which must be kept stable.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이 표면의 온도가 아니고 어디야? 몸속 깊숙이 있는 온도야. 그래서 병원에서 체온 잴 때 요즘은 이제 이마에다 재긴 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수은 체온계를 사용했단 말이지. 옛날에 어떻게 쟀냐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 일회용 수은 체온기를 항문에 집어넣어서 쟀어. 그 직장 안의 온도가 가장 정확한 체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쟀어요, 옛날에는. 그때 쓰던 걸 지금 이제 입에다 넣는 거. 그건 아니겠지. 이제 일회용인데 씨발 겠냐고. 아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몸 내부의 중심 온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밖에 있는 온도로 이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수은을 깨서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 자, at only a few degrees above or below normal body temperature. 자, 우리의 정상적인 체온에서 몇 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우리의 엔자임은 cannot function properly.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얘랑 특별히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all sorts of things can affect internal body temperature.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내부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뭘 포함해서? Including heat generated in the muscles during exercise. 우리의 운동 도중에 이 근육에서 발생하는 열 있죠. 이것도 우리의 내부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fevers caused by disease. 어떤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열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기온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번 약간 수상해요. 그치? 약간 글이 좀 이상하게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하지만 명확하게 여기서 단절의 근거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방금 봤던 거랑 다르게. 그치? 방금 봤던 문제는 여기 instead라는 아주 명확한 단절의 근거가 있었잖아. 이땐 그냥 바로 4번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그 정도까지 명확하게 글이 끊어져 있진 않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끝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때는. 자, 가보자고. We cannot control our body temperature in lots. We can control our body temperature in lots of ways. 많은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옷을 바꿀 수도 있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바꿀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린 또한 have an internal control mechanism. 우린 또한 내부적인 통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더우면 땀나기 시작해. 얘는 확실히 아니야. 얘는 확실히 아니야. 그치? 여기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의식 밖에서 통제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있어. 근데 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네 몸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적어도 5번 아니야. 자, 위에 문장 읽어보자. If this goes on for any length of time,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the reactions in our cell,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반응은 cannot continue and we die. 우린 죽는다. 그럼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이것이 지속된다면 세포가 죽어서 결국 우린 뒤진다라는 말을 찾아야 돼. 이것이 뭐겠어? 5번 아니었지? 4번 넣어볼까요?
4번에 된다면 여기 무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 체온 등등에 영향을 준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봐봐, 이 문장이 지금 많은 이제 요소들이 체온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면 우린 죽어요? 많은 요소들이 내 체온에 영향을 주고 있었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얘는 아니야. 자, 3번 볼까요? 몇 도만 높고 몇 도만 낮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거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지속된다면 반응이 없어지고 우린 죽는다. 여기 들어간 게 적절하겠죠. 2번도 한번 넣어볼까요? 2번에 It is the temperature deep inside the body which must be kept stable.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부 체온이다. 내부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우리가 죽어요?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랑 조금 다르게 하나씩 넣으면서 풀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거 먼저인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안 풀리거든. 대부분의 문제는 아까 풀었던 것처럼 풀리잖아. 이제 이 정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3번에 바로 넣을 수도 없는 건 당연하고 말이 존나 꼬이네. 자, 그건 당연하고 플러스 확률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쪽으로 베팅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10번까지 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좀 있어봐. 11번부터 22번까지 12개 푸는 걸 목표로 해보겠지만 절대로 안 되겠지. 일단 목표는 언제 하게? 단어 시험 보자. 단어.